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 수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몸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의 성장과 유지를 돕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혈액 내 이동하는 물질의 운반 및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고 효소와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면역계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음식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 의하면 100g당 단백질이 함유된 양을 적어놓은 그 표입니다. 닭가슴살은 23g, 달걀은 13g, 완두콩은 9g, 대두는 34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건강 섭취량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의 필요량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보통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인 60kg인 사람의 성인 60kg의 몸무게인 사람은 60g의 단백질을 하루 섭취하면 되는데요. 이걸 소고기 등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하루 단백질이 60kg인 성인이 소고기로 단백질 양을 채우려면 400g, 즉 3인분을 드셔야 됩니다. 이처럼 일반 식사를 통해서 이상적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 소고기를 먹게 되면 위, 십이지장, 소장 등을 거치면서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게 돼요. 근데 이 아미노산은 아마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필요 여부에 따라서 필수, 불필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가능해서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을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고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단백질의 종류는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로 나눌 수 있어요. 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대두, 육류, 생선 등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이고, 그중 가장 베스트는 대두가 또 완전 식물 중에서는 대두 단백질이 속하죠. 그리고 불완전 단백질은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두에 기타 콩류, 그 다음에 곡류 등을 이러한 식품 속에 속합니다.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또 기준이 또 있습니다. 단백질 소화율, 고정 아미노산 점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우리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고, 아미노산 스코어 평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동물성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서 두부나 이런 것보다 고기를 많이 먹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식물성 중에서 대두 단백질은 최고값이 1을 가진 식물성 단백질이고, 그 외엔 또 동물성 단백질이 2에 속합니다. 아미노산가가 중요한 이유는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아미노산 하나가 부족해도 오크통에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낮은 수치에 맞춰져서 아미노산가가 상호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잉여로 남는 아미노산은 사실은 다 버려지게 되는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본다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고 하는데 7종의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종의 아미노산이 없어도 사실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을 고르게 다 있는 제품을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동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가가 높아 신체 효율이 높고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반면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소화에 다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관 및 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추기 어렵지만 소화 흡수율이 낮다는, 그리고 또 소화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특히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네, 이렇게 단백질을 정리해 보면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과 효율이 높은 아미노산가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필요 단백질 1일 섭취량을 충분히 고려한 식사를 하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것이 사실은 건강에 가장 좋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섭취를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지방이나 탄수화물처럼 몸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기본에 쌓여져 있던 근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몸을 소실시키면서 단백질을 뽑아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백질을 기본적으로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이나 그리고 운동량이 저하, 그리고 단백질 대사의 이상 등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백질을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쪼개서 단백질 보충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미노산 상태로 흡수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원료인지. 우리가 동물성보다는, 나 고기 많이 먹어 해서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죠.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식물성을 먹는 이유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이 아니기 때문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 우리 몸에서 대사나 그리고 체내 효율성에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맞췄는 식물성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더 안전하고 항산화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논GMO 식품인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시중에 GMO 조작 원료로 많이 사용한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몸 안에서 해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기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는 인공 첨가물이나 그리고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류의 첨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뉴트리라이트의 파이토프로틴과 그리고 키즈프로틴, 녹차프로틴 등이 있는데 이런 뉴트리라이트 프로틴 제품은 대두 및 완두를 사용한 순식물성 단백질로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맞춘 단백질이고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함유된 아미노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칼로리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루 20g의 단백질로 포만감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으셔서 건강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입니다.